자, 6회 마지막 파트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아세틸살리실산의 구조와 해리 반응에 대한 자료다. 나세타미노펜 뭐 이런 분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얘를 약을 먹었을 때, 약으로 먹었을 때 평상시에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pK가 3.5니까 우리 보통의 우리 몸의 입에서의 pH가 뭐 7 내지 뭐 8이라고 한다면 얘가 훨씬 더 낮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었을 때는 낮마산에서 우리 구강 내에서는 이 COO- 형태로 존재합니다. pH 8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위로 들어가게 되면 위의 pH는 2가 되니까 pH 2에 비해서 pKa가 더 높잖아요. 높더염 그럼 플러스를 꼭 띄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CO-에 수소이온이 들어가서 위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이 COOH가 됩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약물들이 있을 때, 그 약물들을 우리가 구강으로 먹었을 때 우리 혈액 안으로 이 약물이 들어오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약물은 소수성 정도가 더 큰 거. 이게 절대적 소수성 아니에요. 생물은 완전 소수성이 아니더라도 세포막을 관통할 수 있어요. 소수성 정도가 높아지면 돼서 이거 다 실험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A와 B 중에 둘 중에는 당연히 B는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A가 더 많이 통과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다 실험을 합니다. 전하가 없다고 해서 모두 다 통과는 아니니까 실험을 했는데 통과했기 때문에 얘를 약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 차지가 0인 애가 더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는 원리를 물어보는 게 기억이죠. B보다 A가 더 잘 흡수되는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건 MD 문제야. MD 문제라서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pH는 pK 플러스 로그 이렇게 쓰면은 pH가 7.59, 얘 pK는 3.5니까 이렇게 딱 넘기면 4라는 값이 나오는 건 로그로 따졌을 때 4니까 10의 4승배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자, 아세틸살리실산은 입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B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위를 지나서 혹시 장으로 가더라도 장도 pH가 7 내지 8이기 때문에 B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지금 pK가 3.5보다 낮은 소화관은 위밖에 없기 때문에 A 형태를 주로 띠는 건 위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주로 흡수된다는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6번이 되죠. 자, 9번. 다음은 젖산탈수소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자, 젖산탈수소 효소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지난 시간 정도 했는데 얘는 H로 되어 있거나 M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로 작동하지 않고 제가 테트라머로 작용하는 아이다라고 이미 지식형으로도 알려줬죠.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비변성 전기운동 했을 때의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LDH가 H나 M이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 LDH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비변성 전기운동 하면 종류는 두 가지지만 H가 4개, H 3개, M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테트라머 사량체로 작동하는 경우만 비변성 전기운동에서 밴드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비변성 전기운동 했을 때 이 밴드의 종류 혹은 가지수를 가지고 그 단백질이 테트라먼지, 뭐 펜타먼지, 다이먼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H와 M이 다이머로 작동한다면 HH, HM, MM에서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변성 전기운동 하다도 밴드가 3개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3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3개 아니에요. 여기는 5개가 나왔죠.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테트라머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개인데 등전점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pH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의 pH, 비변성 정경한 pH 조건이 pH 7이죠. 7. 7. 그럼 7이라고 했을 때 H들의 등전점, H 단위체의 등전점은 5.7이니까 남마산, 그래서 H4로 구성된 거. H가 4개 있는 아이를 제가 H4라고 할게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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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가 4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각각의 단위체는 하나의 폴리페티드잖아. 얘 PI가 5.7이라고 하는 거는 pH 7에서 얘도 네트 차지가 남마산 마이너스를 띄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가장 마이너스를 많이 띄고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을 거고. 그 다음에 H가 3개 있고 M 하나가 있다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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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라고 한다면 pH 7에서 pH 5.7인 H는 마이너스지만 M의 등전점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문제를 보면 8.4라고 나와 있죠. 8.4는 7보다 높죠. 높더염이니까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딱 3개, 4개가 만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네들은 항상 지어보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하죠. 마이너스긴 한데 원래의 H4인 마이너스 4보다는 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정도가 같은 시간 이동시켰을 때 이동하는 정도가 더 적을 거야. 그래서 얘는 H3M. 같은 원리로 하면은 H2M2가 그 다음일 거고 얘는 HM3가 되겠죠. 얘는 M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량체 우리 기억 맞다고 했어. 사량체 기억 틀리다고 했었고 니은 플러스극에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 H4로 되어 있는 아이니까 H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실험 과정 가해 시료를 등전점 전경등하면 밴드는 최대 2개냐라고 했는데 위는 이제 등전점 전경등은 아니죠. pH 등전점 전경등은 pH의 9배가 있는 젤리에서 하는 비변성 전경등이죠. 이때도 사량체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량체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데 5종류의 단백질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졌으니까 이 5종류의 각각의 사량체가 각각의 PI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를 띄었던 이 H4 같은 경우도 이동하다가 pH가 5.7인 5.7 맞죠? 5.7인 젤리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얘네가 모두 다 0, 0, 0, 0가 되면서 멈추겠죠. 그래서 지금 5종류의 전하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5종류의 PI를 가질 거니까 등전점 전경등 했을 때도 5개의 밴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니은만 맞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2차원 전경동. 이 그림은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그림이니까 바로 해도 되겠죠? 2차원 전경등 했을 때 처음에 1차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전점 전경등 해야 된다. 그때 플러스 극에는 무조건 pH가 낮은 젤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단백질들이 PI가 작고 여기가 그러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극쪽이 있죠. 무조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등전점에서 마이너스 쪽은 pH가 높은 젤리로 되어 있으니까 등전점 적용했을 때 이 pH가 높은 곳에 정지한 애들의 PI 값은 더 크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기억보기죠. B 단백질이 이 단백질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B 단백질의 PI가 이 단백질의 PI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돼 있네요. B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려. 자, 그렇게 2차원 전경등을 한 다음에 그냥 2D 전경등에서는 등전점 전경한다면 2차원 전경에서는 무조건 이제 크기별로 하는 SDS 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같은 등전점을 가졌던 단백질이 크기별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때 플러스 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같은 지점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작은 단백질이죠. 이걸 물어본 게 니은복이죠. C와 A를 비교하면 C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가 A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 디귿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지식형이죠. 인산화가 되면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백질이 더 마이너스를 잘 띄니까 어디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등전점에서 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수업 시간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자, 인산화가 된 것 때문에 나무는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SDS 상 페이지 전경동 상에서는 이 좌우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죠. 인산화 때문에 SDS 페이지에서는 거의 이동의 변화가 없다. 니은만 맞다. 답은 2번이다. 자, 11번. 다음은 유전자 P에서 만들어지는 P 단백질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웨스턴 블롯의 결과이다. WT ABC는 한 사람의 각기 다른 세포에서 얻는 단백질들이다. 자, 그럼 한 사람의 P 단백질의 유전자는 모두 같죠. 저를 캠벨 뗐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는 세세포 분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DNA는 모두 같다. 이걸 유전자가 모두 같다. 네, 이렇게 세포 중에 제가 뭐 간세포, 뭐 피부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라고 해보자. 그러면 유전자 P는 같은데 만약에 간세포, 피부세포에서는 이 P라는 단백질이 필요 없다면 전사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되기 때문에 P라는 단백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럼 전기영동 했을 때 피부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를 전기영동했을 때 전기영동한 이 여러 단백질 중에 P 단백질은 없죠. 없으니까 이 P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우리가 P 단백질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라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P 항체라고 한다면 이 A에는 P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A 조직에는 P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결합하지 않으니까 밴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밴드가 없죠. 여기서 실험 결과에서 밴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간에서는 P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P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넣었을 때 결합했을 거고 웨스턴 블롯의 결과 이 밴드가 이렇게 진하게 나왔겠죠. 그다음에 B와 C가 오늘 누가 질문하던데 B와 C처럼 왜 B 똑같은 유전자인데 B를 우리가 근육이라고 해봅시다. 근육에서는 왜 이렇게 작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자, 유전자는 같은데 우리 이거 아직 잘 배우진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걸 좀 미리 갖다가 한 건데 유전자 P는 같은데 여기서 전사가 된 다음에 전사 후 가공 과정을 거쳐요. RNA가 변할 수 있는데 그게 대체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과정. 잠깐 말한 적은 있나요? 캠벨에서? 그러면 원래 RNA랑 다른 종류의 RNA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RNA가 원래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더 작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웨스턴 블롯 했을 때 밴드가 아래쪽에 나타났으니까 이는 P 단백질의 작은 버전이다라는 걸 이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웨스턴 블롯에서 밴드의 위치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만 크기는 작아졌지만 뒷부분은 없지만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다면 큰 단백질이든 작은 단백질이든 이 단일 클론 항체에 의해서 다 둘 다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밴드는 위에든 아래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지 여기서 1차 항체를 두 종류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이건 문제 이미 내가 단일 클론 항체를 썼다고 했으니까 항체가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식형인데 항상 어떤 조직이든 지금 한 사람에서의 유전자는 모두 같다. 지식형입니다. 같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블롯에서 우리 크기 알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서 단백질의 양 알 수 있다고 했죠. 와일드 타입에서의 밴드의 두께와 C에서 밴드를 보면 C는 아까 우리가 뭐 신경이라고 한다면 C에도 단백질이 있고 크기가 똑같죠. 근데 C는 밴드가 약하다는 건 신경주스는 P 단백질이 적게 발현된다는 거죠. C에서는 P 단백질이 적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디귿은 맞아서 답은 3번. 좀 이것도 길어져서 맨 마지막 문제는 따로 할게요.